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5천만 원입니까? 1억 원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지금 가진 돈으로 버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를 지켜주는 건 화려한 집도 멋진 차도 아닙니다. 바로 통장 속 숫자, 그 돈이 주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60대가 되면 적어도 이 금액은 있어야 불안이 아닌 여유로 노후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되실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지켜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 왜 적정 금액이 필요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60대가 넘어가면 돈이라는 게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넉넉할 때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조금 비싼 과일을 봐도 오늘은 이거 사서 손주 주면 좋아하겠지 하고 미소가 나옵니다. 병원에 가도 필요하면 검사는 다 해주세요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통장이 비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마트에 가도 제일 싼 것만 찾게 되고 병원에 가서도 검사 안 해도 되겠죠 하면서 불안하게 웃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혹시 이거 검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의 마음 상태는 우리를 너무 쉽게 흔듭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돈이 바닥을 드러내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불안감이 먼저 찾아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통장을 열어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숫자가 든든하게 찍혀 있으면 그날 하루가 조금은 편안해지지 않으신가요? 반대로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온종일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재정적 불안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안감이 있으면 실제로 몸까지 더 쉽게 피로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며 질병 회복 속도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통장 속 숫자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대가 되면 적정 금액은 꼭 필요하다. 그건 단순히 쓰기 위한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다. 두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있어야 할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노후에 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놓일까? 여러분, 혹시 머릿속으로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5천만 원이면 될까? 아니야, 요즘 물가가 올랐는데 최소 1억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각자 다른 계산을 하셨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혼자 사시는 경우는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만 보셔도 한숨이 나오지 않으세요? 한 달에 250만 원이라니 내가 지금 받는 연금으로 그게 가능할까? 혼자 살아도 150만 원이 든다고? 내가 혼자 된다고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답답한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부가 1년에 3천만 원을 쓰고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하면 6억 원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신다면 1년에 1,800만 원, 2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그 돈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다. 너무 큰 돈이잖아 하고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집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집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 있어도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 자녀 결혼 비용을 당장 지원해야 할 때, 집은 바로 쪼개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 즉 통장 속 숫자가 우리의 생활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이런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아이고, 나는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언제 1억을 모으냐? 나는 자식들 학자금에 다 써버렸는데 이제 와서 무슨 노후 자금이냐?
맞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바로 이런 심정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해 두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최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치스럽게 쓰라는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병원비가 갑자기 나와도 내 통장에서 해결하면 돼 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급하게 도움을 요청해도 조금은 보태줄 수 있지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어요?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는 것과 5만 원이 있는 것,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실 것 같으세요? 이 차이가 결국 노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연금이 있으니 괜찮아라는 착각.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었으니까 노후에 괜찮아. 연금 나오면 생활하는데 문제 없겠지 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만 믿고 노후를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이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은 평균 60에서 70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올해 납부하신 분들은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보다 적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매달 70만 원 받는다고 해도 한 달 기본 생활비가 150만 원은 필요합니다. 이미 80만 원이 모자랍니다. 부부가 연금을 각각 받는다고 해도 합쳐서 150에서 200만 원 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월 생활비 250만 원에는 여전히 못 미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평생 일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용돈 수준이네. 이런 말 시니어 모임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금을 믿고 다른 자산을 다 써버리거나 저축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든든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활비에 턱없이 모자라고 결국 그 차액을 메꾸기 위해 통장을 계속 깎아먹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한데 연금으로 120만 원만 들어옵니다. 부족한 80만 원을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처음에는 모아둔 돈으로 메꾸다가 그 돈이 바닥나면 결국 자녀에게 의지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6세 이정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으셨고 은퇴하면서 이제 매달 100만 원 이상 들어오니 괜찮겠다 하고 안심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생활을 해보니 병원비와 손주 학원비를 조금만 보태주어도 통장이 금세 비어버렸습니다.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금 받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 생활비에 구멍이 숭숭 나더라. 매달 채워 넣어야 하는 게 더 힘들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70세 최영호 어르신은 조금 다르게 준비하셨습니다. 연금은 그냥 기본 생활비일 뿐 진짜 노후 준비는 따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퇴직할 때 8천만 원을 안전하게 예금으로 묶어두셨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들어왔지만 큰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예금에서 꺼냈으니 마음이 훨씬 편했다고 합니다. 연금은 기본, 통장은 안전망.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노후가 든든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나도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하고 뜨끔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에 준비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연금은 어디까지나 기본 밑바탕일 뿐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연금은 기본이지만 내 노후를 든든히 지켜주는 건 결국 내가 만든 추가 안전망, 바로 통장 속 현금입니다. 네 번째, 실생활 사례로 보는 통장의 힘. 여러분, 이쯤에서 실제 사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서늘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서울 강북에 사는 68세 김정호 어르신은 은퇴할 때 통장에 2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 자녀 결혼과 집 전세를 보태주는 데 쓰였고 그나마 남은 돈이 고작 이 정도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연금도 매달 나오고 집도 있으니 생활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 그런데 몇 년 뒤
아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로 800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1200만 원으로 줄었고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까지 감안하면 금세 바닥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통장을 들여다보는데 숫자가 반토막 나 있는 그 순간의 기분을요. 이러다 우리 둘이 노후에 굶는 건 아닐까? 앞으로 남은 날을 어떻게 버티지? 김 어르신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야 했고 그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꼴을 당하니 내가 뭐가 된 건가 싶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큰돈이 나가고 통장이 바닥을 보일 때 찾아오는 그 불안감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반면 부산에 사는 70세 박미자 어르신은 조금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은퇴하기 전부터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내 통장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1억 원은 남겨두자. 그래서 퇴직금이 들어왔을 때도 자녀 지원은 최소한으로 하고 일부를 안전하게 은행 예금에 묶어두셨습니다. 생활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충당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일은 그 1억 원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자녀 결혼식 비용, 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집 지붕 공사, 보통 같았으면 허둥지둥했을 큰 지출들도 통장 속 1억 원 덕분에 차분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나를 지켜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통장에 돈이 있으니 두렵지가 않고 마음이 오히려 편안했어.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묻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는 지금 김정호 어르신과 가까운가? 아니면 박미자 어르신과 가까운가? 이 두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 차이가 노후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통장 속 숫자가 떠오르신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는 곧 여러분의 심리적 안정감이고 노후의 품격입니다. 5번째, 금액보다 중요한 심리적 기준. 여러분, 앞에서 5천만 원, 1억 원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금액 자체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필요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어도 든든하다고 느낍니다. 그래, 갑자기 병원비 나와도 이 돈이면 해결하겠지. 자식이 급하게 도와달라고 해도 이 정도면 조금은 보태줄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분은 통장에 2억 원이 있어도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 돈도 금방 줄어들 거야. 혹시 내가 요양원에 오래 있게 되면 이 돈으론 모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본인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괜히 불안해서 계속 잔고를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었던 경험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의 크기보다 그 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심리적 기준을 세워라.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불안이 큰 분이라면 의료비를 우선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 지원을 꼭 해주고 싶으신 분이라면 결혼 학자금 지원까지 포함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면 여가 비용까지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숫자가 떠오르시나요?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이 단순히 금액 계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어디까지는 포기해도 괜찮은지, 어디까지는 꼭 지켜야 마음이 놓이는지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손주들한테는 돈을 못 줘도 괜찮아. 대신 내가 아플 때 병원비만큼은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싶어.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병원비는 국가보험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믿어. 대신 손주 용돈은 꼭 챙겨주고 싶어. 그게 내 즐거움이거든. 여러분 보이시죠? 같은 70대라 하더라도 안심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노후에도 이건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남이 아닌 나의 노후 설계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가진 게 너무 없는데 이제 와서 무슨 준비를 한단 말이냐. 젊었을 때 미리 해놨어야지. 지금은 늦었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이 스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노후 준비라는 건 꼭 거창하게 큰 돈을 모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생활 태도 하나가 모이고 쌓이면 그것이 곧 우리의 노후 자산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1. 작은 저축 습관. 무슨 저축이야? 이제 와서 하실 수도 있지만 매달 1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면 1천만 원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막상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겼을 때 이 1천만 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2.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보험, 카드, 구독 서비스, 쓰지 않는 걸 정리해 보세요. 어르신들 중에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각종 정기결제에 매달 10만 원 넘게 나가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만 정리해도 매달 20에서 30만 원이 절약됩니다. 1년이면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이 됩니다. 3. 현금성 자산 확보하기. 부동산은 당장 팔 수 없고 주식은 언제 오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드시 현금화에 두셔야 합니다.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방패입니다. 4. 작은 수입원 만들기.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간단한 재택 부업, 취미를 살려 소일거리라도 해보면 그 작은 수입이 생활비에 숨통을 트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통장에 몇십만 원이라도 새로 들어오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아, 이번 달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네. 그 작은 안도감이 결국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반대로 돈이 바닥나면 그 불안이 밤낮으로 따라다닙니다.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사라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결국 돈 문제는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인간관계까지 흔들어 놓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늦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매달 10만 원씩 작은 돈부터 모으고 지출을 정리하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 마음의 여유가 곧 노후의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대가 되면 통장에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치로는 5천만 원, 1억 원 같은 기준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준비하려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준비해야 할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통장에 여유가 있을 때는 생활의 작은 순간들마저도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조금 비싼 과일을 집어들면서도 그래, 오늘은 이거 사자 하고 웃게 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면서도 아이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흐뭇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통장이 바닥나 있으면 어떨까요? 사소한 지출에도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말이 나오면 건강보다 비용부터 떠오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 모임도 밥값 낼 돈이 아까워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간관계까지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불안이 큰 사람일수록 우울감과 불면증이 많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한 걱정이 계속 뇌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장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즉, 통장 속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심리적 약이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돈이 없으면
행복은 자꾸 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무조건 많은 돈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돈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바탕으로 우리는 여유로운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작은 일에도 웃음이 나오고 사람을 대할 때도 따뜻해집니다. 그 마음의 여유가 곧 노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내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주는 마음의 평안 아닐까? 오늘 밤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준비하고 있다. 그 한 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 결국 돈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통장 속 숫자가 크든 작든 중요한 건 그 돈이 나에게 괜찮다, 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가,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다는 불안을 주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누구와 경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편안하게 웃으며 하루를 살아가느냐가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나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그 작은 숫자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통장의 숫자를 바라보며 걱정하는 대신 이렇게 속삭여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다. 내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여유와 품위로 채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